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단신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해졌죠? 그쵸. 오락가락하죠. 네, 그래서 뭐 너무 따뜻해가지고 저기 부산에는 그 벚꽃이 폈다고. 네. 벚꽃이랑 뭐 매화 이런 게 폈다고 하고 네. 또 모기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모기야 뭐 근데 사실 겨울철에 모기 나오는 게 좀 이제는 별로 놀랍지 않은. 그런가요? 네. 그래도 겨울에는 좀 모기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는데. 특히 이제 네. 실내에 뭐 네. 그 물 저장하는 그런 데가 있거나 아니면 지하실에 뭐 어디 물이 고여 있다. 그쵸. 그러면은 거기는 뭐 1년 내내 모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스포닝 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1년 내내 모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빵에 달아주신 댓글들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다솜799님은 여전히 꾸준히 1000개씩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256화 플루토 그리고 로키, 혹성탈출 등등 단신을 다뤘던 화수와 그 다음에 257화 게이 설계사를 다뤘던 화수를 둘 다 이제 1000개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이 댓글 혹시 소개했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방금 외계 플러스 인 2 티저 예고편을 보고 왔는데 이한희 배우님이 총도 쏘고 장검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한희 배우님이 안 그래도 좀 그냥 나온 것 같진 않다.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역시 뭔가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총 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총 들고 네. 그 주인공의 집에 이제 잠입을 하면서 네. 끝나죠. 네. 그래서 그냥 그 김우빈 씨한테 빠진 금사빠이 네, 네. 엑스트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비님이 12월 3일 날 또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이 게이 설계사에 대해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전자책으로 가볍게 들으려고 했는데 만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책으로 읽었습니다. 소설책이지만 인공지능에 관한 인문 교양서를 읽은 기분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국 SF 기대주, 마침내 당도한 한국 SF의 단단한 미래, 이런 출판사의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작가님의 다른 책도 곧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그런데 작가님의 성별이 궁금하다고도 하셨어요. 그러게요. 공상님은 어떤 거 같으세요? 글쎄요. 뭐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문체는 조금 건조하긴 한데 네. 요즘은 건조한 문체로 쓰시는 여성분들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아직 안 밝히셨으니 저희도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트위터에서 인레님이라고 네. 그 트위터에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네. 파워 트위터리안 네. 이신 인레님께서 저희 방송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친 세계와 그 친구들이라는 단편 영화 예고편을 소개를 한 그 단신을 네. 들으시고 이것을 또 소개를 일트기스로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볼까요? 네. 닥터후 60주년 스페셜이 나왔던데 혹시 보셨나요? 아직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좀 꽤 평이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네. 좋은 평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테닥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사실 다 공개가 됐어요. 네. 지금 파트 1, 2, 3가 다 공개가 됐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최신 시즌 보셨나요?
시즌 13인가? 못 봤어요. 네. 네. 저 그 언젠가부터 따라잡기를 포기해서. 아, 네. 그 뭐지 우유 닥터까지 본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네. 안 봤던 것 같고. 맷다. 네, 네. 그쵸. 최근에 휘테커, 그러니까 여성 닥터가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도 최신 시즌은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앞에 좀 보다가 말아가지고 내용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네요. 최신 시즌이 여성 닥터가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요즘 애니메이션 중에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인기더라고요. 네,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있죠? 네,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고 뭐 라브텐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최애의 아이랑 투탑으로 올해의 애니메이션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충 내용은 왜 판타지인데 판타지의 그 모험이 메인이 아니고 모험이 벌어지고 나서 이 마왕을 무찌르고 나서 몇십 년이 흐른 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용사도 죽고 그 다음에 뭐 사제라던가 이 뭐 드워프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나이가 들었는데 엘프는 수명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프가 아주 천천히 철이 드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가지고 수명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 몇십 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잔잔하고 좀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고요. 음악에 상당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좀 정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좀 스펙터클을 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오프닝을 이제 요아소비가 불렀죠. 아, 그렇죠. 네. 또 제가 보고 있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프리렌이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프리렌이 제자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좀 뭐 사춘기, 뭐 열 몇 살 이런 설정인데 네. 걔네들이 이제 뭐 가면서 이제 뭐 꽁냥꽁냥대고 이런 것도 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한창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애니메이션 중에 네. 그 오버테이크라는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재미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F4 그러니까 포뮬러 1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포뮬러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습니다. 그래서 F4라는 상당히 좀 영세하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레이싱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고요. 근데 이 안에 그것뿐만 아니고 그게 뭐죠? 도호쿠 대지진? 네. 거기서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 재난을 또 한 가지 메인 줄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진가가 거기 이제 촬영을 나갔다가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사람을 못 찍게 되는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이제 또 하나의 줄기로 나오는데, 상당히 연출이 괜찮고, 또 감독이 아오키 에이라고 해가지고, 네. 페이트 제로 감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은 애니메이션이라서 저는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저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그래요? 뭐 하고 있냐면 데이브 더 다이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평이 좋았던 게임이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다이브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네. 그 다음에 밤에는 초밥집에서 네. 초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게임을 뭐라고 하죠? 타이쿤, 네. 그쵸. 타이쿤처럼 이게 주문을 막 쳐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오는 막 패러디도 많고 오마주도 많고 약간 덕후를 좀 네.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포켓몬스터의 지우를 패러디한 어떤 아저씨 캐릭터가 나온다거나 그 아저씨 캐릭터가 이 뭐 물고기를 모으면 뭐 이런 카드들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는 게임이었고 또 제가 게임을 잘 못하지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SF 소식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늘 다룰 소식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교토 SF 페스티벌
참가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를 보고 듣고 배웠는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포스터가 멋있네요. 아, 네. 이거는 사실 그 SF 페스티벌 자체의 포스터라기보다는 거기서 낸 워크북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 교토대에는 SF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고 또 유명한 연구회인데 거기에서 내는 회지 같은 거예요. 네, 회지인데 이번에 특집이 이제 교토 SF 페스티벌 2023인 거고요. 여기에 참여한 연사들의 인터뷰라던가 뭐 관련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 이 특집보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 행사 자체는 무료인데 이 워크북을 팔아서 그 운영 비용을 충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행사하면서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죠. 이 워크북을 사주시면 좋겠다. 많이 사주시면 더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게 원래는 이제 매년 가을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그런 SF 컨벤션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화가 돼가지고 계속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일본에 가지 않고도 참가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재밌는 게 일부는 이제 강연 또는 뭐 대담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낮에는 밤에는 이 료칸이라고 하죠. 숙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에 팬들이 막 모여가지고 밤샘 토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밤샘 하면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막 회포를 푸는 이런 게 이제 통례라고 합니다. SF 파자마 파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부럽지 않나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교토 SF 페스티벌은 일본에서 열리는 SF 컨벤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컨벤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소개를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SF 컨벤션이 하나 있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줌이나 유튜브로 이 강연이 중계가 되면서 디스코드로 이제 그 질문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반응 이런 걸 받아요. 그래서 그 강연별로 방이 파지기 때문에 그 강연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강연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수다를 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이어지는 게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냐면 해외 이제 토요일, 일요일 12월 2일, 3일 이렇게 이틀로 이어졌는데 토요일에는 이제 4개의 강연이 있었어요. 네. 해외 SF 소개자로서의 일을 소개하는 해외 SF를 이제 전문으로 소개하는 뭐 서평가라던가 평론가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담을 하는 코너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양이 크로스 아포칼립스 다냐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제목인데 고양이가 등장하는 아포칼립스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었고요. 스트레이 게임 생각나네요. 그쵸. 그 다음에는 SF를 SF 고증한다 라고 하는 이 강연이었는데 수성의 마녀 기억나시죠? 네. 네, 수성의 마녀에서 SF 고증을 맡았던 SF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강연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SF 뭐 영화라던가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SF 고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했던 그 경험을 들려주신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20년대의 SF와 라이트 노벨 이라는 코너. 이렇게 이제 4가지 강연이 있었고, 12월 3일에는 사실 뭐 강연보다는 어떤 좌담회, 이제 뭐 팬들끼리 좀 수다를 떠는 그런 파트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해외 퀴어 SF의 확장이라는 그 코너가 좀 재밌었고, 그 다음에 가토쇼지라고 해가지고 풀메탈 패닉으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풀메탈 패닉을 쓰신 가토쇼지 작가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개 정도를 그 중에서 들었는데요. 뭐,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많고, 제가 트위터에서 사례로 좀 정리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근데, 좀 재밌었던 부분만 조금 소개하면은, 삼체가요, 일본에서 85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헬메리는 10만 부가 팔렸대요.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책을 많이 사서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00부 팔리면 뭐 잘 팔렸다고 하는데, 네, 그랬고요. 근데 삼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네. 막 히트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하야카와의 그 편집자분이랑 이게 끝나고 또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 처음에 그 삼체 나왔을 때 표지가 좀 에러였던 것 같다라고 주편님이 네,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표지가 조금 그렇긴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해외 SF를 볼 수 있는 무료 웹진들이 좀 있어요. 토르닷컴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있고, 뭐, 클락스월드라던가, 아니면은, 스트레인지 스토리즈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F를 SF 고증한다 라는 파트였는데 이게 SF 작품에만 이렇게 고증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기업에서 SF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이디어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SF 중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따올 수가 있는 게 있는가 라고 이제 자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F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배를 이제 끄는 이런 기술 같은 게 예전 아주 오랫동안 발전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좀 안전하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SF 작품들에서 뭐 레이저를 이용한, 이 계류라고 하나요? 이 인양이라던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한 인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 퀴어 SF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뭐 다양한 이제 퀴어 SF 잡지들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코드에 보면은 방들이 막 이렇게 강연 주제별로 있는데 그 외에 광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선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동아리에서 동인지 냈어요 이런 거 소개하고 뭐 내년에 무슨 행사 열려요 이런 거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SF 컨벤션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가 아닌 것들 조금 소개를 드리면 교토 SF 페스티벌이 당연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루콘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콘이 할콘입니다. 영어로는 HAL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할이 맞습니다. 여기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 받침이 없기 때문에 하를 하루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하루는 뭐냐면 봄이라는 단어도 되기 때문에 이 하루콘은 매년 봄에 열립니다. 그런 약간 말장난을 가진 그런 행사고요. 이게 이제 2007년에 SF 월드콘, 그러니까 SF 월드 컨벤션이 일본에서 열렸었대요. 그래서 또 한 번 그걸 개최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년 개최하는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SF 팬 교류회라고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줌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SF 팬들이 교류하는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SF 대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사실 몇천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많이 작아져가지고 1,000명이 넘는 이런 팬들이 모이는 여기서 아마 뭐 각종 시상식 SF 관련 이런 것도 하고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동인지 광고도 좀 신선했는데 예를 들면 SF 리뷰만 실는 동인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SF 번역을 싣는 동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SF 소설들이 실리는 동인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출판사에서 만들어야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긴 동인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큼 팬들이 많고, 또 팬들이 뭔가를 하려는 그런 열정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교토 SF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른 SF 뉴스를 좀 얘기를 하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초엽 작가의 파견자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 김초엽 작가가 오셨었잖아요. 포스텍 SF 데이 때, 김초엽 작가가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이 평산 책방에서 김초엽 작가님이 또 강연을 하셨는데, 이 평산 책방의 지기님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셨나봐요. 그래서, 트위터랑 뭐 이런 SNS에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한번 빵 뜨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고요.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녹화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다음 주쯤 될 건데, 네. 그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이 책을 다루는 거를 또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버추얼 아이돌, 이게 좀 신기해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메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브 라는 아이돌도 있어요. 플레이브는 밑에 이렇게 생겼고요. 이세계 아이돌도 있죠. 네. 그래서 플레이브가 사실은 이세계 아이돌 같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버추얼로 데뷔를 했고 계속 이제 버추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버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소통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돌이고, 반면에 메이브는 정말 좀 사람 같죠? 아까 이제 플레이브는 딱 보면 이제 캐릭터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또 남성 이제 5인조인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메이브는 여성 4인조고, 정말 좀 사진 같은 그런 그래픽을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데뷔도 그 음방에서 했어요. 음악 캠프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오죠, 근데? 캐릭터가? 그냥 나와요. 그 무대에 이게 합성 같은 걸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같은 걸로 뭐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카메라 워크 이런 게 진짜로 그 케이팝 아이돌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이브는 넷마블 자회사, 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협업을 해가지고 올해 1월에 데뷔를 했고, 판도라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판도라가 제가 듣기에도 좀 곡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 KDA 노래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 나면서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영상 공개 7개월 만에 2,500만 회 조회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룹은 사실 K-팝에서 뭔가를 하려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고, 이렇게 데뷔를 한 다음에 광고라던가, 각종 다른 쪽에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악 캠프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음악 중심이네요. 음악 중심에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에스파의 이제 나이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이비스를 지금 가상인간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브는 게임 엔진 스타트업인 블래스트라는 기업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엔터테인먼트사가 개발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런 아이돌 세계에 대해서 운영진들이 약간 그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팬들이 느끼기에 좀 귀엽다. 이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 그룹들 뮤직비디오 같은 게 나올 텐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으니까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챗GPT 관련 소식을 좀 얘기를 하죠. 이게 네. 조금 아웃데이티드 되긴 했는데 네. 일단 챗GPT 4 터보가 나왔어요. 이게 11월 초에 나왔고 올해 4월까지의 정보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최신 정보를 반영을 했고, 근데 한 번에 책 한 권을 입력할 수 있는 300페이지 분량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게 되었고, 또 뭐 코딩 없이 챗봇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업 유료 회원에게는 저작권 침해를 할 때 이걸 대응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비용도 책임져 준다. 이런 좀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투자를 받은 클로드라는 게 또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로드는, 챗GPT는 좀, 이제, 거짓인데 사실처럼 얘기하는, 네. 그런 환각현상. 그쵸. 네. 환각현상이 문제시 됐었는데, 클로드는 그런 걸 좀 많이 없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애플에서 이 폰에, 앞으로 새로 나올 폰에 아예 이런 생성형 AI를 탑재할 가능성도 높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옷에다가 이렇게 핀 형태로 붙이는 AI 핀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빔을 손바닥에 쏴서 시간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고 또 손짓으로 이렇게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링크도 걸어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 또 새로 뉴스가 샘 알트먼 CEO를 퇴출시켰다라는 네.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참 또 시끄러웠죠.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약간 3일천하 같은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마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사전에 통보를 못 받고, 네. 그래서 대단히 화가 났었고, 샘 알트먼 네. 자체도 자기가 통보를 온라인 회의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 해고야 이렇게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갑작스러운 그런 조치였는데, 결국 직원들도 저 사람 나가면 나도 이제 사직서 쓰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MS에서도 이제 투자를 몇백 조를 이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엘트먼을 내보내면 우리가 엘트먼을 섭외해가지고 새로 회사를 차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오픈 AI의 뭐라 그러죠? 이사회가 비영리 집단이래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어떤 안전 그런 것들을 우선하면서 영리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복지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안전한 AI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샘 알트먼이 최근에 발표를 하기를 우리가 AI에서 최근 내에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몇 개를 발견을 했다. 연구 내에서.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퇴출을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회사 같은 걸 만들었다는 네, 것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단신 1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단신 2부에서는 이제 신간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간들도 아주 많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약간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가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